안녕하세요. 옵티머스 브로커가 잡혔습니다. 사기 횡령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변호사였나 봅니다. 그래서 55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역할이 뭐였냐?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대표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법 로비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헤더파워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주총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소액 주주들의 표도 필요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뒷돈을 건네겠다고 이제 속여가지고 김 대표한테 3회에 걸쳐서 16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자기가 꿀꺽하고 6억 5천은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무산됐지만은 HLB가 헤더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할 때 뭐 직접적이라고 보기 힘들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현재는 이제 헤더파워웨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현 대표로부터 그 김 씨는 굉장히 뭐 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16억도 받아오고 뭐 2천만 원도 받아서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겠다 해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했냐,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또 아내, 운전기사의 아내가 있는데, 신씨 아내가 신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이제 직원을 올린 다음에 월급으로 뭐 2,900만 원을 준 혐의도,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고요. 해가지고 이제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보상에 관련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하고, 관련자들도 이제 구속 기소를 하고 이제 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질문이 있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매드팩토의 벡토서팁이랑 키츠로다랑 대장암 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보세나닙이 이번에 옵티버랑 또 병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에 이제 이 병용임상 승인이 됐는데, 벡토서팁은 매드팩토의 약이고요. 키트로다는 이제 머크사의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키트로다 하면은 이제 MSD라고도 말하고 머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머크사, 여기 머크 샤프 요거를 합쳐가지고 MSD로 줄여서 말하는데, 우리가 머크라고 해도 MSD라고 해도 다 같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키트로다는 상표명, 브랜드 네임이고요. 성분명은 펜루롤리주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완치시킨 약으로 유명하죠. 여기 보면은 화학식 미쳤습니다. 뭐 6,534개 탄소, 10,000개 수소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차이점을 보기 전에 공통점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나닙도 저분자 화학품이죠. 화학물, 의약품. 벡토서팁도 마찬가지고요. 경구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나닙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저렴한 약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작용 기전은 어떻게 다른지 보면, 일단 리보세나닙은 혈관 신생 억제, 뭐 아포토시스, 오토파지, 피당 단백질 활성 억제 등의 작용 기전으로 혼자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상태. 벡토서팁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한 기전을 알려져 있는 형질 전환 증식인자 TGF 베타 신호를 선별적으로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은 VEGFR2 인히비터, 벡토서팁은 TGF 베타 1 인히비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리세터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벡토서팁은 여기에 있는 이런 인자에다가 팩터에다가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억제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효과가 얼마나 좋느냐인데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효능을 검증한 적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벡토서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돕는 그런 보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암 조직 주변에 기질벽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가지고 그 약 효과를 더 잘 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을 이제 많이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머크사랑 대장이랑 위쪽에 이어서 폐 쪽으로 병용임상 2차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리보세라닙이랑 매드팩토의 벡토서팁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저분자 화합물에다가 경구 투여를 할 수가 있고 약가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차이점으로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리세터에 작용을 하고, 벡토서팁 같은 경우에는 그 팩터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항사제약의 임상 시험들, 단독 임상도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효능이나 부작용들을 이미 충분히 검증을 한 상태이고, 벡토서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그 임상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 리보세라닙에 비해서 말이죠. 여기 보면은 두 건의 임상 시험에서 반응률이랑 질병 통제율이 단독요법 대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쓰면은 것보다
같이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백도서팁은 그 작용 기전 자체가 그 면역 항암제들이 더 효과가 좋아지게 도와주기 때문에 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리보세라닙은 이제 단독으로도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병용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거를 이제 증명하듯이 매드팩토 홈페이지 파이프라인에 와서 보면요, 병용 치료제의 임상 진행 단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 페이스 2에 있는 게 지금 병용 치료 파클리탁셀, 그리고 뭐 펜브롤리주마비, 키트루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페이스 2에 있고요. 단독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그 프리클리니컬 단계, 그 다음에 뭐 약간 디스커버리 정도 느낌? 요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백도서팁이 아니네요. 요게 백도서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도서팁이 병용 치료제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그 앞선 임상 시험 결과에서 단독보다 병용이 좋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병용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번에 엔젤 스터디도 위암 단독으로 했었잖아요. 항사제약 것들 보니까 단독으로도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임상시험을 엔젤 스터디는 단독으로 한 것이고, 백도서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과를 보고서 병용이 더 낫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독이 더 낫다, 병용이 더 낫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독 같은 경우에 혼자서도 싸워볼만 하다라는 것이고, 병용은 같이 싸워야 더 좋더라라고 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이지만, 하지만 병용을 해서 더 효과가 좋다면은 이제 병용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요 췌장 쪽으로도 연구자 임상 시험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지 못하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지원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요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의뢰자, 뭐 스폰서가 없으면은 이게 돈 같은 게 없으니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연구자 주도 임상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되지 않는 희귀암에 대한 치료법도 개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새롭게 도전해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약의 새로운 적응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적응증도 이게 그 효과가 있을지 뭐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볼 수는 없죠. 돈을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에 하는 게 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의뢰자가 아닌 연구자 주도 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백도서팁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임상 시험용 약제를 지원받는 것을 빼고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 요거는 이제 제약사를 말하겠죠? 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그 연구 책임자는 자신이 시험자 역할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의뢰자, 그러니까 제약사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무상으로 외부 제약사로부터 시험약, 재료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 옵티머스 최근 이슈랑 그 매드팩토, 백도서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